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역사서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1월 달에 벽돌책 특집을 했었잖아요. 네.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또 너무 어려운 벽돌책만 하면 이것도 괜히 역시 책은 이렇구나라고 역시 벽돌이야. 네. 문턱이 좀 너무 높아질까 봐 네. 제작진들과 협의를 좀 했거든요. 네. 결론은 내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렇다면 계속하긴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에는 벽돌책이나 좀 어려운 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또 2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벽돌책 특집을 이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벽돌책은 진짜 벽돌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에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 노란색 카바로 나온 하드커버 책이 있거든요. 예. 민땡사 반. 네네. 그거는 2권이라서 베개를 베고자 하도요. 목이 꺾여요. 정말 벽돌책 중에 최고의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이시안 작가께서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네. 사기 열전과 사기, 이거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요. 크게 이제 본기와 세가, 열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 제왕의 역사를 다룬 게 본기인데 12권이고요. 예. 제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귀족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세가가 30권. 그리고 왕이나 제후 이외의 인물에 관한 기록인 열전이 70권 정도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말할 때는 열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기 열전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사기 열전은요. 고대 중국의 전설시대.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그 전설이 합해진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시대를 이제 전설 시대라고 하는데 네. 한무제 시대부터 다루거든요. 예. 그리고 사마천이 살아갔던 때가 BC 100여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5000년 전부터 2000년까지의 3000년간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정확히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3000년 정도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일인 건지도 자꾸 의문이 들긴 하는데 네. 사기 열전은 그러니까 한 3000년 정도 있었던 사람들의 일대기나 이런 것들 다 기록한 책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 되겠네요. 뭐 누구 열전, 김성환 네. 열전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열전이 70권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이게 네. 리뷰가 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제 너튜브 채널에서도 이 책을 리뷰하려고요. 읽었는데요. 네. 도무지 이게 각이 안 잡힌다 그러죠. 네. 이걸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요? 네. 리뷰가 정말 불가능한 게요. 이게 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들 나름의 드라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저 사람이 좀 섭섭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예. 왕이나 제후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메인스트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여기 아웃사이더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 왕이나 제후가 아닌 신분의 사람들 이야기가 열전이에요. 그래서 왕과 귀족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들이 옛날에는 또 KBS 대하 드라마 하면은 태조 왕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왕을 다루는 건데 근데 나중에 나온 그 드라마들을 보면 은여 대장금의 이야기나 도망 누에를 잡으러 다닌 추노 이야기나 그러니까 역사에서 좀 비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걸 역사책으로 보자면 그걸 제일 처음 한 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기가 서양으로 치면요. 일종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 인간 군상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벽돌이 확 깨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예.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요. 예. 사마천은 원래 집안이요. 사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업으로 계속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네. 그런 집안인데 사마천도 그래서 사관벼슬에 종사를 했죠.
이제 사관벼슬에 종사한 지 10년째 되던 해 사마천 나이 47세에 이릉의 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릉의 화요? 이릉의 화. 그러니까 이릉이라는 장군이요. 흉노족에 항복한 것을 사마천이 변호를 해요. 그러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너도 같이 죽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50만 전의 돈을 내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하는 건데요.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였군요. 아이고 왕이 그런 시대인데. 근데 궁형이 뭐냐면 생식기를 자르는 벌이에요. 당신은 지금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때라서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서는 보통은 궁형을 당하는 쪽을 할 바에는 그냥 사형을 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합니다. 일단 뭐 50만 전은 없다는 게 확실했죠. 그렇죠. 돈이 이거 당시로서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사실 이때 사마천이 돈 없음에 대해서 되게 깊은 절망을 느낀 듯해서요.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그 69번째가 바로 사마천이 지은 부자론이거든요. 화식 열전. 그래서 이것을 인류사 최초의 재테크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마천이 이렇게 명예롭게 죽기보다는 불명예스럽게 살기를 택한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면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거야 모르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선택이 후세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기라는 정말 걸출한 역사서를 지금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인간에 대한 그때 당시에 살았던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이런 일화를 보면요. 사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배자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믿음을 보여도 의심하고 충성을 다해도 비방한다 라면서 왕들을 비판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서술들을 많이 하죠. 사기를 보시면요. 제일 앞에 아마 백이화 숙제 고사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 충신을 하다가 충신이 억울하게 죽은 건데 그게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군산 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뭐 사람이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사기열전을 읽으면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요. 정말 참 다양한 인생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정답이 없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의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거 정말 괜찮다. 나중에 에피소드로 정말 재밌겠다라고 싶은 게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식객을 3,000명을 먹여 살린 맹상군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건데 맹상군이 그냥 인재를 다 우대하니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그 우산 아래로 다 모여듭니다. 그중에 닭울음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동물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무슨 예능에 나가서 개인기 할 것도 아니고 동물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해서 어때 쓸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인재라고 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데 맹상군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성문 앞에 딱 섰는데 그 당시 국경의 법으로는요. 첫 닭이 울어야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이 안 열리면 결국 잡히게 되거든요. 그때 바로 그 닭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이 닭울음 소리를 내서 성문을 열었어요. 되게 첫 닭 소리인 줄 알고 너무 똑같으니까 성문을 열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맹상군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맹상군이 뭐 이런 일을 예측하고서 닭 우는 자를 인재로 대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맹상군의 생명을 구한 이런 걸 보면 야, 이런 게 인생이다. 그 미래를 모를 수밖에 없어서 늘 예측 불허의 상황에 처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결국엔 그 결과에 작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닭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을 인재로 대접하는 게 정답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왜 이렇게 에러야 뭐 이런 생각 이런 그 평을 들었는데요. 그게 인생이 어느 순간 정답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요. 그냥 듣는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소중하지 않은 재능은 하나도 없다는 거를 알아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기열전 우리가 벽돌을 깨야 되잖아요. 이게 이 사기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6개월이나 걸리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열전에서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왜 한 번에 읽기가 어렵냐면 하나의 줄거리가 아닌 거죠. 다 분절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있으면 좀 따라가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루에 조금씩 다양한 이야기를 접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솝우화 읽는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통은 정말 책을 빨리 읽는 편인데도 이 책은 그렇게 빨리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분절 쪼개지는 그 에피소드식 구성을 따라서 그 독서를 하시다가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생각할 바 이런 것들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읽는다 이런 게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읽으면서 여기에 같이 내가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인사이트를 찾아보겠다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읽어보시는 게 이 책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가운데 이미 자극받으신 독자분들이 계세요. 청취자분들이. 6089님께서요. 네. 오늘 이시안 작가님이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책을 설명을 드리니까 정독하는 걸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2권짜리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약 3년 동안 벽돌보다 더 단단하게 보관만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사기는 다양한 인간 구상들과 이야기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선적이고 일률적인 교훈만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를 보면서 인생의 답은 정말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명대사로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는 내리는 대사가요.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이런 대사를 지금도 사람들이 명대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마천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인생의 진리를 알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보면서요.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시험이 아니라요. 자신이 가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이라면요. 개별 에피소드들 가운데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우리 인생, 내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강정님께서요. 이시안 작가님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책 읽는 팁 실천해 볼게요. 이렇게 문자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요. 네. 일단 도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거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인상 있게 듣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